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3장, 14장 과제 테스트의 기술 면접 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3장 첫 번째 면접 질문은 URL 단축 서비스는 왜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축 URL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이 사용해 봤을 겁니다. 문자 메시지 같은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URL처럼 짧은 URL이 유리한 경우 많이 사용되죠. 파라미터 같은 걸로 인해서 길어진 URL 역시 짧고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단축 URL은 접속해보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어떤 URL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스미싱 같은 곳에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곳에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두 번째 면접 질문은 단축 URL 생성에 왜 베이스 56 문자열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축 URL 생성 방법은 요구사항으로 지정된 건 없었기 때문에 랜덤한 문자열이 나오도록 구성했습니다. 다만 아무 문자열이나 나오도록 만들진 않고 베이스 56에 해당하는 문자열들로 나오도록 코드를 작성했죠. 강의 내에서 제가 베이스 56으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선 사람이 읽기 좋은 문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베이스 56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단축 URL 생성 로직을 선택한 게 있다면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3장 세 번째 면접 질문은 제출된 단축 URL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서버에 배포해 서비스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 있는 URL을 조합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 배포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강의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실제 서버에 배포가 되고 거기에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사용자는 서버의 IP 주소나 도메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서버의 IP 주소나 도메인을 포함한 단축 URL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만약 로컬호스트 같은 걸 사용해서 URL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했을 때는 서버에 올려서 서비스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았겠죠. 13장 네 번째 면접 질문은 URL 단축 서비스를 만들 때 제시된 요구사항 외에 추가로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과제 테스트를 진행할 때 우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지만 과제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 중에 더 신경 써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축 URL에서는 단축된 URL이 중복으로 생성되는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되는 단축 URL이 생기는 걸 잘못 처리하면 원래 있던 단축 URL이 없어진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처리하는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13장을 구현했던 코드에서는 leg of shorten URL key exception이 발생하도록 처리를 했고, 몇 번 이상 중복되면 더 이상 생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에러를 반환하도록 구현을 했었죠. 이 부분 외에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구현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첫 번째 면접 질문은 상품 주문 API 개발 과제를 어떤 과정으로 풀어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면접 질문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을 시작하는 시점에선 굉장히 중요한데요. 책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고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아줘야 하는지를 고민의 시작점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리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코드 구현에 대해서도 어떤 순서로 구현했는지는 책이랑 강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백엔드 개발에 익숙해지면 그 어떤 과정의 코드에서부터라도 코드를 작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데이터를 정의하지 않고도 코드를 개발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서비스에서부터도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TDD처럼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개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14장 두 번째 면접 질문은 주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왜 enum을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enum을 사용하면 if문 없이도 상태에 따라 다른 로직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다형성을 활용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데요. 이 책에서도 간단히 예시를 보여줬지만 enum을 통해 다형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if문들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분기가 생기는 if문들인데 그런 분기를 enum을 통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14장 세 번째 면접 질문은 과제를 시작할 때 주어진 기반 코드의 프로덕트와 여러분들이 추가해준 오더드 프로덕트를 왜 구분해줬는지입니다. 그냥 프로덕트 클래스를 하나로 사용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이 부분은 나누는 게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누는 쪽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나누는 게 맞다, 틀리다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눴을 때에는 나눠진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면 됩니다. 여기 면접 답변에서는 두 객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필드는 같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제 내에선 실제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가 아직 요구사항 내에서는 드러나지는 않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실무에서 개발하는 상황이라면 나누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가 나중에 나누는 쪽으로 개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누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눈다면 나눈 이유, 나누지 않았다면 나누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장 네 번째 면접 질문은 새로운 레포지토리 구현체가 추가됐을 때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리스트를 사용한 레포지토리에서는 조회된 상품을 수정하기만 해도 동일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수정 없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구현을 해뒀었죠. 그런데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레포지토리 구현체가 추가된다면 기존 코드대로라면 상품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과제가 아니라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야 한다면 애초에 요구사항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영속성이 있는 데이터로 저장되는 걸 가정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보통 컬렉션을 활용한 레포지토리 구현체는 오직 테스트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레포지토리를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적절합니다. 지금은 우선 과제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대로 컬렉션을 활용하는 레포지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호출해주지 않는 쪽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14장 다섯 번째 면접 질문은 주문 개발, API 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경 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축 열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필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과제를 구현하면서 코드에서 간단하게 롤백이 필요 없게 재고를 확인하는 로직을 수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했던 것 있죠. 그거를 어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개발하면서 신경 써서 개발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정리했다가 면접 때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3장, 14장 과제 테스트의 기술 면접 팁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본 도서에 대한 마지막 강의인데요. 여기까지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나중에 또 다른 책,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